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일 김민석 총리와 김현 의원이 주고받은 유시민 관련 텔레그램에 대해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쿨하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다른 텔레그램에서 터집니다. 지난 1월 29일에 보도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텔레그램은 이번 김현 텔레그램과는 달리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은 채 보도하는데 당시 이현주와 김민석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돌았었지요. 당연 언론사는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후 국무총리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이에 관해 묻자 김민석 총리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무슨 요새 뭐 시끄러운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냥 궁금해서 아주 점잖게 물어보셨는데 그거 제가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예.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뭐 명칭, 당명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 좋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25일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방송 말미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묘한데 김민석 총리로 추정되는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 그게 지난번에도 찍혔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둘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인수 기자 보고 왜 그 무슨 검사들한테 공소 취소를 자발적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했던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안 밝히냐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근데 뉴스는 그거 왜 안 밝혀요?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인데 여당에 안 밝히잖아요. 끝까지 안 밝혔어요. 이런 이중잣대가 뭐냐 할 때 이 언론이 그 지난번 텔레그램의 당사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될 대상과 까야 될 대상은 어떻게 고를까?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와, 이걸 진짜 흥미로운 주제다. 어떻게 고를? 정말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해되는 사람과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사람. 야, 저는 진짜 궁금했는데 괜히 또 내가 방송에서 거론하면 이 분란의 씨앗이 될까봐 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네. 국무위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나눴습니다. 네. 그걸 왜 안 밝혀요, 누군지? 그 언론사는 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거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걸까?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그 사람들이. 자, 이러니 민주당 의원과 텔레그램을 주고받은 국무위원을 밝혀내야 합니다. 텔레그램을 보도한 언론사는 결국 이름을 가려준 대가로서의 정치적 청구서를 언젠간 제시할 것이고 또한 이 국무위원을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합당을 추진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략이 타격 소재라며 정치적 공작을 의심케 하는 문자를 주고받았고 결국 합당은 결렬되었으니 말입니다. 유시민 작가도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합당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걸로 아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자, 지난 합당 반대 사태에서부터 공치모, 뉴이재명, 친명파리, 검찰개혁 좌초 위기까지 전반의 사태에 누가 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였기도 했던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재명은 민주진영의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재명의 후광을 받으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 자신이 이재명을 호위한다고 자처하는 정치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그들이 사실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그런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원하는 법정 방어 전략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런 전략을 모두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행동했으니까요. 저분들에게 저러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보좌진에게 말했을 때 씁쓸하게 웃으면서 당연히 말했죠. 그런데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라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데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당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정치를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대통령이 그냥 지켜보는 것이 그것에 동의하거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맹목적인 종교적인 광신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압니다. 역시 본인이 직접 겪기도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송가역을 직접 해산한 게 이재명입니다. 미운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정치인도 그들을 업고 날뛴 정치인들 때문에 큰 정치적 손해를 입은 사람도 이재명입니다. 자신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했던 송가역을 과감하게 없애던 이재명이 지금 사람들을 선동하는 몇몇 유튜버들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정치인들을 못 알아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재명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그런 선동에 놀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 그랬듯 한 방에 정리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거수경례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 때보다 목소리에 힘이 넘친 행사가 이번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인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핵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이어 25일 다음과 같이 축사합니다.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 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위대한 순간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습니다. 자그마치 25년이라는 긴 시간과 수많은 이들의 땀과 노력이 오늘의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산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천명하신 이래 숱한 난관과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진과 기술진,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본인들의 삶을 바쳐가며 개발과 제작에 매진했던 그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우리의 영공을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뛰어난 기술력이 대한민국의 평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이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외국의 원조 무기에 국방을 의존하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독자 기술로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고 그 무기를 세계 각국이 먼저 찾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고 전 세계를 수호하는 연대의 상징이자 평화의 전령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자주 국방의 완성을 향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KF21 양산 1호기 출고를 모든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최고의 무기는 젠프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